정약용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하여 예를 잃으면 그 가까움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처음엔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그 풀림이 편안함이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배려의 끈을 놓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편하게 해도 괜찮다고요. 격식을 차리는 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든다고요. 말을 좀 거칠게 해도, 약속 시간을 조금 어겨도, 고마움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편함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마음을 더 챙겨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편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편함이 상대에게는 가벼움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까? 편하다는 것과 함부로 한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너무 쉽게 넘어버립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잘 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당연함들이 쌓여서라는 것을요. 처음 만났을 때 건넸던 작은 선물, 헤어질 때 꼭 붙잡았던 손, 안부를 묻던 다정한 눈빛. 그것들이 사라지는 데는 큰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것들이 관계의 빈틈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그 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면, 말수가 줄었다면, 연락이 뜸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멈춘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표현을 게을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오히려 더 큰 책임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깨달은 것,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태도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설명보다 일관성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작은 정성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정약용은 글로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관계의 결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익숙함 때문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처음에 칭찬과 친절이 얼마나 빨리 권리로 변하는지를요. 누군가에게 처음 호의를 베풀 때는 감사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막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관청에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오랜 벗을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말의 무게를 재곤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의 바른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여전히 예의 바른 것,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정약용이 오랜 벗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벗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서로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벗이 사람들 앞에서 정약용의 어린 시절 실수를 농담처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그 벗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마음에는 작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런 것쯤은 넘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양용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친함은 상대의 약점을 건드릴 권리가 아닙니다. 친함은 상대의 약점을 지켜줄 의무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양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아꼈습니다. 농담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발견한 가까움의 기술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양용은 이 깨달음을 더욱 깊이 다듬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내는 훈계의 말도 날카롭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말을 흐트러뜨리면 그 흐트러짐이 관계를 흔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지 한 통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으니까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문장이 정양용이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에게 여전히 예의를 갖추는 것은 인격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흐트러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정양용은 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손에 들고 갑니다. 과일 한 봉지, 빵 몇 조각, 혹은 정성스럽게 고른 작은 선물. 그것은 물건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빈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이인데 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했던 작은 준비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을 우리는 편해졌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편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게을러진 것일까요? 정양용은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진짜 편안함은 서로가 노력을 멈춰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라고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오랜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침부터 집을 치웁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차를 내놓을 생각에 찻잔까지 닦아둡니다. 그리고 친구가 도착합니다. 빈손으로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서늘함이 스밉니다. 그 서늘함은 선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썼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한 만큼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쓸쓸함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정성을 생략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정양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벼슬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고 작은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뜸해졌고 만남에서도 예전의 정성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가 정양용을 찾아왔을 때 정양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가까워졌으니까 덜 해도 된다고 믿고 있구나. 그날 정양용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덜 준비하고 덜 신경 쓰고 덜 표현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반성 끝에 그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처음처럼 대하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긴장감, 그 정성, 그 설렘을 잃지 말자. 그것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비결이라고요.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편해졌다는 이유로 준비를 생략한 적. 우리 사이니까라는 말로 정성을 건너뛴 적. 그 생략이 정말 작은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었습니까?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오히려 더 많은 정성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친함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예의가 사라지는 것은 대개 악의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했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처음에는 지켰던 약속 시간이 점점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빠뜨리지 않았던 고마움의 표현이 점점 생략됩니다. 그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스며듭니다. 정약용이 관청에서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오래 일한 뒤에 태도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처음에만 공손하고 나중에 흐트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소홀해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의는 격식을 차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흔들지 않게 붙잡아주는 버팀목입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퀴살이 튼튼해야 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가려면 예의라는 바퀴살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 바퀴살이 하나둘씩 부러지면 수레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당신은 요즘 누구에게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어도 괜찮은 사람, 말을 좀 거칠게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납니다. 정약용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려거든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조심스러움, 그 정중함, 그 배려를 끝까지 유지하라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친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앉은 태도를 오늘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려 봅시다. 당신이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편안함인지 소홀함인지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그 구분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상대는 말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게 기록됩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은 다릅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시간을 비워두었는데 상대가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는 순간 생기는 그 서늘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유무가 아닙니다. 마음의 유무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 만큼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씩 쌓입니다. 그 돌멩이들이 어느 순간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은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약용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고향의 지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고 정약용은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좋은 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약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기에 준비를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생략이 나에게는 작은 상처가 되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조금 시렸다. 그 이후로 정약용은 누군가를 찾아갈 때 반드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직접 쓴 글 한 편,
정성스럽게 말린 약초 한 봉지, 혹은 길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라도요.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작은 것도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참고 넘긴 적이 있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참음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언젠가 관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서로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책임입니다. 섭섭함은 크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빈틈으로 스며들어 조금씩 자리를 넓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두 번째에는 좀 서운하네 합니다. 세 번째에는 말하기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에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에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쯤 되면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관계가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큰 싸움 한 번으로 깨지는 관계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작은 섭섭함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의 무심함, 약속 한 번의 소홀함, 표현 하나의 생략.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거리를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 사람과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사람을 평가할 때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을 더 무섭게 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의 큰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무심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된 무심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작은 것에 신경 썼습니다. 사소한 약속도 지키려 했고 작은 고마움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를 물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주고받았고 고마움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부는 생략되었고 대화는 필요한 말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물은 기념일에만,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니냐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섭섭함의 무서운 점입니다. 쌓이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데 쌓인 결과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관계도 지금 그 시간표 위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직 처음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 단계를 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편안함은 한쪽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서로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빈손 방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것, 시간을 가볍게 어기는 것, 고마움을 생략하는 것, 사람 많은 데서만 다정하고 둘이 있을 때는 무심한 것, 받을 때는 자연스럽고 줄 때는 뭔가 아까운 것. 이런 작은 장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상대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떠나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발걸음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질 때쯤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그때 붙잡으려 해도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떠난 뒤에 몸을 붙잡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그리고 일부 친구들도요.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뜸해졌습니다. 유배된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올까 걱정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잘 나갈 때는 찾다가 어려워지면 멀어지는 사람. 편할 때는 가깝다가 불편해지면 연락을 끊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멀리서 편지를 보내오는 제자들, 가끔 찾아오는 동네 노인들,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 그들에게 정약용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착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떠납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진실입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까? 상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소홀히 대한 적은 없습니까? 이 장의 끝에서 남을 단죄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조용히 점검해 봅시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상대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어려워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겁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경 쓰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해봅시다. 첫째, 작아도 준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얹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빈손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가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예쁜 엽서 한 장, 혹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는 마음입니다. 둘째, 고마움을 말로 꺼내는 일을 하루에 한 번 늘려보십시오. 우리는 고마움을 너무 쉽게 생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은 고마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일 선물 하나, 기념일 저녁 한 번으로 1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관계는 사소한 정성이 반복될 때 살아납니다. 매일의 작은 안부, 매주의 짧은 연락, 매달의 가벼운 만남. 그런 것들이 모여 관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큰 불꽃은 금방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작은 온기가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 제자들에게 남긴 수많은 가르침, 동네 사람들과 나눈 소박한 대화. 그 모든 것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았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그를 지탱했고 그의 관계를 지탱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편한 사람입니까? 그 편함이 소중함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소홀함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안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깁니다. 예의가 끊기는 순간 사랑도 서서히 숨이 가빠집니다. 친함은 면제권이 아닙니다. 친함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